안녕하세요. 언제나 환자분들께 진심을 다하는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정영욱 원장입니다. 요즘에도 환자분들이 틀니를 많이 하시나요? 요즘도 이가 없으신 무치약 환자분들인 경우에 치아를 이제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틀니를 사용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부분 틀니 또 전체 틀니가 보험 적용을 받아서 전체 비용의 30%의 비용만 부담을 하시면 틀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틀니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틀니는 사실 자연치아에 비해서 씹는 힘, 저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치아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단한 음식들은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사실 삶의 큰 즐거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시는 거죠. 또 틀니 같은 경우는 끼웠다 뺐다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건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틀니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완벽히 잇몸에 고정된 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도 틀니가 움직이게 되면 정확한 발음을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틀니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임플란트가 등장을 했고요. 요즘은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틀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무치약인 환자분들께서 틀니 대신에 최근 선택하고 있는 것 바로 프라치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턱에 한 4-5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위에 전체 치아를 하나로 연결한 보철물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기존 틀니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잇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방식의 임플란트를 하게 되시는데요. 틀니에 비해서 프라치 임플란트는 실제 자연치아에 가까운 저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은 큰 문제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어디에나 장단점이 있듯이 프라치 임플란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프라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플란트 개수가 적어서 임플란트 사이에 이제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즉 너무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면 이 넓은 간격 사이에 보철물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4개만으로 구성된 프라치 보철물에서 어금니 쪽의 간격이 넓다 보면 이 부위에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파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니 쪽에 잇몸뼈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뒤쪽 보철물 부위가 간격이 더 멀어질 수가 있어서 이때에도 파절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철물이 파절되었을 경우에 이 전체 치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재치를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치아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연 치아가 남아있게 된다면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를 여러 개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는 수술 방법에도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날로그 방법과 디지털 방법인데요. 아날로그 방법은 기존에 하던 옛날 전통적인 방법대로 잇몸에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도 좀 심하고 좀 많이 붓기도 하고 불편감이 좀 있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통해 드릴링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줄고 수술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감염 위험성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텐데요.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를 진행하신다면 사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뼈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3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고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뼈 상태가 괜찮은 경우라면 기간은 훨씬 짧아지게 되는데요.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서 바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단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의사의 안내에 따라서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냉찜질도 잘 해주셔야 되고 음식물도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주셔야 되고 구강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지 회복도 빠르고 어렵게 심으신 임플란트가 잘 굳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서 임플란트가 완전히 안정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라는 강화된 도자기 재료하고 이제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이 내구성이 상당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년에서 20년이 지나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라치 임플란트가 평생 사용이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양치와 치실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염증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는데요. 환자분들마다 개개인마다 입안 상태나 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구강암면외과 의사 정명욱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